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일어나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안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살표 의혹의 파장이 커지면서 손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에 이어 초선 의원 모임에서도 공식적으로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압박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합니다. 금융사가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엔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계획된 시일 안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이루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폴 럭헤머라 주한 미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수도 워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팬 현상의 영향으로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식겠지만 대구가 30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엔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로이터 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6.25 전쟁 기간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과 같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방위와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지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의향을 내비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로 감시, 정찰,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를 개발할 거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고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제작이 완성된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연속적으로 여러 개의 정찰 위성을 배치해 위성에 의한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하는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밝혀 정찰 위성 발사도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위성 발사와 관련해 절대로 포기할 수도 놓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무력 강화의 성결적 과업이고 철저히 국가 주권과 정당 방위권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임박한 걸로 보이는 가운데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한미 정보당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등 관련 지역을 포함한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넘어서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주한 미 사령관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게 가장 위협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폴 럭헤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입을 열었습니다. And the Kim regime has developed capabilities that reach beyond Seoul, Tokyo, Washington, D.C., and the capital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sending states. 북한의 사거리가 워싱턴 DC 등을 넘어설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특히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미군의 대북 미사일 징후 포착과 경보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며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어려워 대응이 더 어려워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육상과 바다, 하늘 등 전방위적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공격 능력이 갈수록 진화하는 가운데 미국 본토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도 밝혔습니다. Which leg of the nuclear triad, air, land, sea, capability, in your opinion, poses the most immediate threat to the homeland? His land capability is the greatest threat. What he's demonstrated with his ICBM testing. 러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은 최근 유출된 기밀 문건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It was reported that some of the leaked information involved South Korea. Have you seen any pushback from our allies regarding this, or has that impacted your rapport? It has not, no, sir. 북한을 통제하기 위한 지렛대가 뭐냐는 질문에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 간 국경이 다시 열렸고 물자가 오가고 있다며 중국은 과거에 대북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한 만큼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대북 핵 억제력과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은행권의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를 받은 금융사는 경매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선 매각 연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가 제3자에게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사가 매입 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에서만 전세 사기 피해자가 3천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대출 이자와 월세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정부 지원과 별도로 추경을 편성해 대출 이자와 월세 등을 다음 달부터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피해자들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만 18살에서 39살 청년이 월세집에 입주할 경우 12개월 동안 월 40만 원의 월세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엄마한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는 게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체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나가고. 인천시는 긴급 주거 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3천만 원 한도에서 저리융자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긴급 주거 임대주택 238가구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11가구의 입주가 완료됐고 27가구는 입주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관내에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 청년 빌라왕이 소유하던 주택이 3,008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 주택 대다수는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추홀 구에서만 1,500여 가구가 경매에 붙여졌고 87가구는 이미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자들이 퇴거 조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오늘 많이 더워졌지요. 계절이 갑자기 봄에서 초여름으로 변했습니다. 중부 곳곳의 기온이 올봄 들어 가장 높았고 강원도 영월은 30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 기온이 30도까지 치솟는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일찍 온 더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기온이 이렇게 갑자기 크게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네,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겹쳤습니다. 먼저 맑은 날씨에 햇살이 강했고요.
남동 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됐습니다. 또 이 남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페인 현상으로 기온이 크게 치솟은 겁니다. 현재 강원도 영월 기온이 30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이 28.1도, 전북 전주가 27.5도, 서울도 27.3도로 올봄 최고 기온입니다. 앞으로도 1, 2도 정도 기온이 더 올라서 6월 초 마치 초여름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며 서울 기온은 다시 20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반면 날씨가 맑은 남부지방은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경북 경주와 경산 기온이 31도, 대구 30도, 광주도 28도가 예상됩니다. 모레편 세 가지 요인이 다 사라지면서 전국의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지만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갑작스러운 고온 현상이 두세 차례 정도는 더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우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대선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원했었던 금태섭 전 의원이 변하지 않는 한국 정치를 깰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면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을 돕겠다고 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도 좋은 후보만 나오면 수도권에서 30석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국민이 참다 확 변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기존 여야 정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금태섭만한 인물을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들다면서 대통령을 못할 이유도 없다고 추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인터뷰 내용 듣고서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몇 석 이거는 별로 나는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저께 금태섭 의원이 수도권에 30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수도권이 121석이에요 지금 현재로. 예. 그러니까 뭐 좋은 후보자들이 나오면은 그 정도도 가능할 수 있다고 나온 거죠. 아니 나는 나는 정치를 더 이상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내가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뭐 쏟기만 한 사람이니까. 오늘의 전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인터뷰 내용 들려드렸습니다. 제3지대 신당 만약에 좋은 후보만 낸다면 내년 총선에서 30석 이상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조건이 좋은 후보가 나온다면 달려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3지대 신당 창당 그리고 성공 가능성? 예. 지금 워낙 현재 정치권에 대한 국민분들의 실망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네. 저희가 다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당 창당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다만 지금 금태섭 의원님이 이제 언급하신 그 신당이라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 언급되는 분들이 워낙 다양한 활동 경로를 거쳐왔던 분들이고 예.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자체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 지금 여야 정치권에 대한 그 비판 여론을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허은하 의원께서는요? 네, 우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예. 거대 양당에 대한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에 대한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당 창당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죠. 근데 사실 그 구도와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사람 하나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네. 그게 구축이 돼서 그 주변에 아마 사람이 몰리면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언론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 분들은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흩어진 부분이 있어서요. 네. 그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는 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그 거대 양당, 여와 야에 있는 양당이 반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제3 신당 가능성은 있지만 파괴력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만들어지면 예. 언론상에서는 파괴력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언론상에서요? 네, 언론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 무당층이 거의 한 30-40% 되지 않습니까? 예. 어쩔 땐 한 40% 정도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당층에서 기대할 만한 신당이 창당이 된다면 예. 아마도 언론에서는 많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쉬울까라는 이제 퀘스천이 있는 거죠. 네, 오늘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뭐 두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도 비대위원장 했었고 민주당에서도 또 비대위원장 했기 때문에 양당을 잘 알고 계시는데 오늘 인터뷰 보니까 10년에서 20년 동안 속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요? 예. 예. 그럼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보통 여야 정당들이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그런 얘기들 많았죠.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과연 누구 것이냐. 예. 사실은 대선 후보들 모두의 공약이었지만 그렇죠. 정작 예. 이제 누군가가 당선이 되면 일부는 주저하고 후퇴하죠. 일부는 예. 반대하고 이러면서 또 안 돼갖고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최저임금 1만 원인데 많은 그런 공약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정치권의 약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들도 이제는 많이 좀 신뢰를 저버리신 것 같다는 반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야 정당을 지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터진 정치권을 덮은 전대 돈봉투 의혹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처신에 대해 불만이 지금 고조되고 있고요. 지도부에서도 떳떳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 조기국을 압박하는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듣고서 오겠습니다. 송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치열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던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는 말아주십시오. 지역 상황실장 등에게 50만 원씩 20명에게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줬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실 국회의원이 300만 원 때문에 당 대표 후보를 지지를 바꾸거나 뭐 이럴 가능성 매우 낮는데요. 상황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은 사실 이게 뭐 이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 네, 송 전 대표 22일 날 팔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네. 팔이 취재 기자더라고요. 근데 이제 빨리 귀국해라라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오늘 제가 아침에 여러 의원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우려 섞인 시선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귀국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좀 조직적으로 분출된 게 이제 초선 의원 모임, 그 다음에 더미래 이런 데서 이제 목소리가 분출이 된 거죠. 직접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했는데 확답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제가 오늘 들은 바로는 예. 아직까지 귀국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있진 않다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장경태 최고위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셨어요? 국회의원이 300만 원 때문에 당대표 후보 지지를 바꾸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50만 원은 사실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50만 원 그 언급한 부분은 최근에 국민들이 겪고 계신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했을 때는 적절치 않은 발언인 것 같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차비 기름값 10대 정도 수준이다라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 대해서 불찰을 반성한다. 이렇게 아무리 경비조라 하더라도 예.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거나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네. 지금 뭐 여당 지도부 실언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먼저 정성호 의원, 장경태 의원 이 논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귀족 야당 그리고 강남 좌파의 도덕성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궁금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반지하에 산다고 하면서 네. 사실 그 선거 때 많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반지하의 월세가 얼마였는지 궁금하고요. 조금 전에 뉴스로도 나왔습니다만 전세 사기로 목숨을 잃으셨던 청년분께서 엄마 2만 원만이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 치면서 미안해했습니까? 2만 원도 없어서 목숨을 잃을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곁에 있다라는 걸 아직도 모르시는 건지, 그 5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그 프레임을 잡아가는 이유를 국민들이 이해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 발언은 아주 잘못됐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말로 물타기해서 지금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요. 국민들 더 속타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을지 민주당에서는요. 지난 주말에는 사실은 당 자체의 진상조사 원래 추진하려다가 일단 멈췄고요. 공정한 수사, 검찰 수사를 지금 촉구한 상황이죠. 당 자체 내에서 진상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없는 겁니까? 당 자체에서 진상조사를 하자라고 결정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고요. 예.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아이디어가 논의되다가 지금 이야기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당이 강제조사권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적인 조사가 가능하겠느냐. 오히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는 것을 네. 따라가는 것, 뭐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 이번 파문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녹취록 음성 파일이 지금 네.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파일이 유출된 것을 당에서는 어디서 유출됐다고 보고 있어요? 뭐 보니까 검찰은 검찰에서 유출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사실은 법조 출신 기자들하고 점심을 좀 먹어봤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도대체 검찰 아니면 어디서 나왔겠냐? 예. 기자들이 막 웃어요. 아, 그래요? 검찰이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예. 사실은 수사상 예. 과정을 통해서 압수가 됐고, 그죠? 예. 휴대폰이 그다음에 그것을 포렌식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파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검찰이 흘린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럼 검찰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출처는 보시는 겁니까? 검찰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허은하 의원님은 이 음성 파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음성 파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은 어디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글쎄요.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하튼 무언가가 터지기 시작을 했구나라는 부분인데 잘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어떤 물갈이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고요. 예. 여하튼 이 문제는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예. 거의 사실로 판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이 있다면 송영길 전 대표께서 얼른 한국 돌아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일해줬던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기존의 리더로서의 모습, 특히 386 운동권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신한국당이었었나요? 그 2008년 전당대회 때 이제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자체에 그 당시 때 신한국당이 당 조사를 했습니까? 당 차원의 조사를? 네, 조사에서 1명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셨었고 예. 그 덕분에 지금은 저희가 그런 문제가 없기는 하죠. 네. 박주민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없는 건 맞아요. 조원진 의원님은 다른 얘기 하시던데. 그렇습니까? 어떤 얘기 했는데요? 우선은 민주당의 잘못된 부분을 해야지. 여당이 여당 쪽 얘기가 나오면 더 심각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얼마 전에 하신 것으로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긴 봤습니다. 예, 뭐 그렇군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근데 이 돈봉투 의혹을 지금 의원들은 다 부인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은. 실제로 뭐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여러 버전의 명단이 기자들 사이에 돌고 있고 지금요? 예, 그다음에 그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명단에 기재된 그 의원들이 관여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은 의원들은 거의 다 부인하고 있다,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송영길식 탈당 해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년 전 권익위원회가 그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이제 대표가 송영길 대표였는데 일단 탈당부터 하고 조사 뒤 무혐의 나면 복당하라 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해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실제 이제 많은 의원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아주 정밀한 당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나 이런 것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언론이나 검찰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다 이것도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몇몇 핵심 관여자로 지칭되고 있는 분들의 자진 탈당
그다음에 진상 규명 후에 복당 이런 얘기들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뭐 지도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 해법이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자진 탈당이라는 것을 하려면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부인하고 있고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자기는 아예 몰랐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진 탈당이라는 해법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 좀 그 민주당 의원 지난번 2년 전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 나올 때 우상호 의원도 명단에 올랐었잖아요. 우상호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었잖아요. 그때 우상호 의원이 탈당을 했었나요? 예, 그때 제 기억으로는 탈당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조금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해법이 불가능한 게 모두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희들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언론과 검찰이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뭔가 그 대상이 누군지도 당 차원에서는 확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허 의원님은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시면서 일단 앞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빨리 귀국을 해서 입장을 밝히고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취지로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글쎄, 저는 여튼 당 전체가 대대적인 부패에 대한 척결을 좀 하고 새로운 혁신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 민주당이 좀 더 잘 되면 저희 국민의힘도 같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서로 못하는 경쟁하기보다는 국민 보실 때 시원한 이제 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변화의 움직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송 전 대표께 뭐 카드라고 제시할 수 있다면 기존에 당대표 그만두실 때 586 척결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용태 부분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그러면서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똑같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시고 586 용태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보시거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언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나마 선배님으로서의 모습들이 의미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참고로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다라는 입장이고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더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리더다운 모습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오셔서 사무총장이라던가 보좌관들한테 모든 책임 떠넘기기 하지 마시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기존의 민주화 운동을 했던 586 선배다운 모습이겠죠.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빨리 자꾸 귀국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당 차원의 조사면 조사, 뭐 검찰 차원의 수사면 수사 당당하게 좀 응하셔야 될 것 같고 방금 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일했던 분들의 일이니만큼 본인이 적어도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만큼이나 국민의힘 상황도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잇단 설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쓴소리, 또 징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당에서 이건 조치가 좀 빨리 이루어졌어야 돼요.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지금 이제 그 수위가 좀 지나치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에 어떤 결단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가 맞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자진 사퇴는 뭐 그분의 판단을 맡기겠는데요. 그래도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의 조치? 그게 가장 현명하겠죠. 어떻게 보면. 태영호 최고위원도 한국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생각보다 빨리 한국의 잘못된 정치를 익혔다 그런 저렇게 봐요. 아주 미묘한 그 차이 때문에 정치는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조금은 그 자신을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실언 논란에 이어서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잇단 실언이 또 당내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태영호 최고위원이요. 김부 선생께서 북한 김일성 통일 전선 전략에 이용당한 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역사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겨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제일 나쁜 정치가 역사를 정치에 끌어들여서 자기만의 그 세를 결집한다거나 또 국민 갈라치기 하는 거. 저는 그것이 개인적으로도 싫지만 중도층도 가장 싫어하는, 혐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반성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당에 분명 크나큰 타격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딴 설화. 지금 최영호 최고위원 제주 4.3 사건 김일성 지시로 촉발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정크, 머니, 섹스 해가지고 쓰레기, 돈, 성, JMS 민주당 이런 또 표현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저 태영호 최고위원의 이딴 설화 실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에서 빨리 저는 제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공식적 발언을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SNS 게시물도 중간에 껴있긴 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편향돼 있고 예. 이거는 심각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저는 뭔가 제지가 있어야 되는 당 차원에서 강력한 제지가 필요하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요. 앞서 이제 이용 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야기했고 뭐 일부 언론 보도이긴 합니다만 최고위원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당내에서 그런 요청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당원들에게서 그러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당의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더 이상 그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에 출마 못하게 1년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이철규 의원은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이 당의 이념과 같이 어긋난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판의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 지금 네. 김구 선생님이 어떤 분입니까?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김일성에 이용당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김구 선생을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이라고 믿는 게 역사 왜곡의 결과물이다. 이거 국민 전체를 우롱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여당의 최고위원이에요. 근데 여당은 특별한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이 동조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일반 의원이었으면은 예.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죠.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예, 있을 테니까요. 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네. 근데 말씀하시는 요점은 그거잖아요. 최고위원입니다. 우리 당의 최고의 예. 자리에 있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 발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본인이 말씀을 하시면 당의 모든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정부의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걸 왜 모르시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뭐였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다면 러시아가 이렇게 강력히 침공을 한다면 지원을 좀 확대할 수 있다. 좀 구체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로이터 통신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무기 제공 의향을 내비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더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떤 해석이 더 가능할까요? 실제로 참전까지도 열어둔 것 아니냐라고 해석도 될 수 있는 참전이요? 거예요. 참전이라는 내용은 로이터 통신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근데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에서 멈추지 않겠다. 예. 그럼 그 상한은 뭔데요? 상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러시아라든지 이런 긴장 관계에 있는 국가의 해석에 의하면 굉장히 높게까지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외교에서 네. 외교적 문법을 전혀 안 쓰세요. 그러다 보면 계속 설화가 생기는 거고 성과는 안 나는 겁니다. 예. 또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지금 이건 해석인데요. 해석이죠. 예. 근데 어차피 이 해석의 영역은 열려 있는 것이고 예. 러시아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긴장 관계에 있는 국가는 어느 정도까지 해석을 할지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허원 의원님 해석 들어볼까요? 박주민 의원님 해석은 그렇고요. 예. 네,
작년 4월에 저희가 우크라이나를 다녀왔죠. 네, 가기 네. 전에 가장 우려했던 지점이 바로 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녀오는 것은 우호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무기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하게 됐을 때 네. 아주 큰 외교적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외교부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아마 1년 정도 그 흘러가는 것을 봤을 때 세계적 추세가 네. 인도주의적인 것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판단하신 건가라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렇게 되더라도 아마 지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지점은 분명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게 인도적 어떤 지원만 하기에는 네. 왜냐면 일본도 지금 어떤 지원을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라는 그냥 추측은 됩니다만 근데 지금 이 상황도 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던 155mm 포탄 수십만 발이 우회적 경로인지 어떤 경로인지 지금 지원되고 있다라는 미국의 첩보 문서가 네, 유출이 네. 됐고 예. 실제로 그 경로에 따라 포탄이 이동된 것 같은 보도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수준의 발언을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지금. 예. 이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여러 가지 거예요. 해석이 우리가 가능하다고 인도주의적 하셔야 전력 돼요. 지원만 고집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예. 이게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니까 이미- 군사적 지원 가능성이 간접적인 지원이냐 직접적인 지원에 또 나눌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거는 예. 사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크라이나를 다녀왔을 때도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문제 제기하셨던 지점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1년 동안 많은 알겠습니다. 고민을 했을 텐데 예. 예, 저희가 다녀온 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생각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수사기관마다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마약 판매글이 온라인 공간에서 번지는 속도를 차단 조치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최근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 효과를 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지를 떠돌던 마약이 일상의 문턱을 넘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급기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피싱 사건으로 더는 마약 안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뿐 아니라 공개된 SNS에서도 다양한 은어를 활용해 마약을 사고 파는 불법 글이 넘치는 현실. 그 가운데 은어 하나를 골라 검색해봤더니 1시간 동안 60여 개, 1분에 1개꼴로 판매글이 쏟아졌습니다. 판매글을 타고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면 마약을 잘 받았다는 인증사진도 줄을 잇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가 일어난 뒤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마약에 손을 뻗을 수 있게 하는 판매글만 막아도 예방 효과가 클 거라고 말합니다.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그런 다음에 현혹돼가지고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걸 막을 수는 있겠죠. 이 같은 판매글을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심의회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열릴 뿐이라 그 사이 판매글은 며칠씩 방치되고 또 불어납니다. 현행법은 불법 콘텐츠 차단을 위한 심의회의는 대면으로 열도록 규정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방심위 설명입니다. 때문에 마약 관련 불법 콘텐츠 차단을 서면으로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정부도 개정 의지를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방심위에서 심의에 올릴 마약 판매글을 검토하는 담당 인력은 겨우 2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명이 담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2차 검토를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정부 발표대로 마약 판매글을 24시간 감시하는 1로봇이 도입돼도 최종 검토는 사람의 눈과 손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를 맡는 인력이 2명에서 더 늘지 않으면 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진 않을 거라는 게 방심위 평가입니다.
각종 마약 범죄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온라인 불법 판매 글들을 차단하는데 보다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사실 민주당 하면 지금 뭐 떠오르는 건 개딸하고 돈봉투고, 뭐 우리 당 하면은 지금 떠오르는 게 사실 정광훈 그리고 끝없이 나오는 막말 아니겠습니까? 우산 좀 높게 들어주세요.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잠시만요. 조금만 천천히 같이 좀 불러주세요. 네. 오늘 그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까지 했는데 황당무계하기 짝이었습니다. 아니, 자, 거기까지 하죠. 예. 대표님, 그 태영호 최고위원께서 거기까지 할까요? 태영호 최고위원께서 당에 어떠한 아니 지금 달게 받았다고 거기까지 하죠. 내가 질문한 거 다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건강하게 잘 계시다고 오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싸우지 마시고. 송영길 전 대표 공주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당에 우려를 표현하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나요? 일정은 정해지셨나요? 이제는 국민이 정신을 차릴 때 두 당을 지금까지 다 경험을 해봤잖아.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대왕 수박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당의 내부 총질러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면 정말로 많은 기대를 받을 수 있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없어요. 참여 생각이 없는데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당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준비가 되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역할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건 김종인 위원장한테 여쭤보셔야지 저한테 김종인 위원장이 뭐 하실 거냐고 물어보시면 안 되죠. 고맙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괴롭혀주세요. 그리고 저하고 합의 하나만 하세요. 은준아.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은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8도로 이 정도면 6월 중순에 해당하는 초여름 날씨인데요. 낮 동안에는 덥게 느껴지더라도 해가 지면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집니다.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오늘과 달리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남부지방은 맑은 날씨 속에 때이른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우선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5에서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5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 중부지방은 하루 만에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지만 남부지방은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0도, 대전 27도, 광주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부터는 다시 예년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